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장입니다. 피파 랭킹 74위인 중국은 98위 베트남보다 순위도 앞선 데다 1956년 이후 66년간 베트남전 무패를 유지하고 있었기에 중국은 베트남을 한 수 아래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베트남에게 1대3이라는 받아들일 수 없는 수치로 대패했기에 중국 전역의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당시 베트남과의 축구 중계를 맡았던 CCTV의 축구 해설자는 0대3으로 뒤지고 있자 다음과 같은 멘트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中国足球这30年到底是怎么走的？30年，如果从一个新生儿到现在，他已经是成家立业了。中国的足球还是在找机会，还是在找路走，似乎永远都没有走对。这让我想起了之前头几年有一场打泰国那场球。好像觉得中国队在过去不应该是这样啊！中国队这种比赛，真让人不可思议，不敢相信。有头球，有渗透，有远射，但是没有配合。中国队输这3个球，完败。 베트남 현지 관중석에서 중국팀을 응원하던 중국 팬들은 중국 선수들에게 이렇게 외치기도 했습니다. 집에서 방송을 보던 팬은 TV를 부수기도 했습니다. 중국 광동에서 TV로 베트남과의 경기를 시청하던 한 중국 팬은 TV를 부수는 것도 모자라 아예 TV를 거실 바닥에 던지며 중국 축구에 대한 분노를 표시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의 한 저명한 기업인은 베트남과의 경기 후 중국팀에 대한 돌려가기의 진술을 선보여 이 영상이 조회수 상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这次世预赛我们与越南队呢分在一组，越南队呢只赢了1场，就是昨天晚上初一这一场，他们战胜了我们，我们感觉憋屈的 不是输球，是我们一直以为我们比越南队强，可现实就是这么打脸，我们也不得不埋怨自己为什么要喜欢足球。看来足球真的不适合我们中国男人，我们的男生是儒雅的，当1/2球的时候呢，就要让给对手。我们不屑于与那些莽汉们争抢，我们喜欢玩乒乓球或者是羽毛球，我们需要你把球给我送过来。 然后呢，再把球呢给你送回去，礼尚往来嘛？你觉得呢？ 중국 축구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다시 되짚고 개선해야 할 중국은 그래서 얼마 전 이천수 선수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중국 축구의 문제점에 대해 말한 부분이 현재 중국 언론의 비상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은 그 부분을 직접 보여드리고자 하며 이 영상은 이천수 선수에게 사전에 사용 허가를 받았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리가 왜 이렇게? 여러분들 그걸 아직까지 모르세요? 왜냐면 뿌리가 잘못됐어요. 뉴스부터 밑에부터 뿌리가 잘못됐어요. 유소년. 뿌리가 안 됐는데 위에만 갖다가 투자한다고 안 된다니까요. 반대로 됐어요. 밑에서부터 올라가요. 그러니까 근데 중국은 위는 좋죠. 돈을 버니까. 상업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죠. 근데 이게 안 돼. 이 밑에가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은 돈 받고 갈 사람들이고요. 그 지도자들을 밑에다 갖다 놔야죠. 그러면 밑에서부터 가야지 10년 뒤에 중국은 막강한 나라, 축구의 나라가 되는 거지. 위에는 갖다가 없어질 거예요. 이거는 위에는요. 그리고 왜 제가 얘기하냐면 어른들은 버릇이 들어서 고치기 힘들어요. 밑에 애들은 버릇이 들기 전에 교육을 하면 정말 성장할 가능성이 있어요. 소림사 보세요. 밑에서부터 키우잖아요. 잘 보세요, 정말. 그런데 어릴 때부터 쓰니까 나중에 난리 나잖아요. 어디 외국이 무딘 곳을 데리고 오진 않잖아요. 유소년부터 투자하면 중국도 그럼 올라가 100% 올라가죠. 인구가 많은데. 중국은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유소년을 해결하지 않으면 밑에 뿌리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을 푸른다 해도 안 돼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소우닷컴과 덩신왕을 비롯한 관영 매체들은 이천수 선수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중국 축구협회는 이천수 선수의 의견을 잘 새겨야 하며 특히 소림사를 언급하며 유소년 시스템을 강조한 부분은 중국이 되새겨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중국 현지에서는 이번 베트남전 패배를 차라리 잘됐다고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월드컵이라는 괜한 꿈을 꾸지 말고 내년 2023년 자국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을 미리 대비하자는 겁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월드컵 조기 진출을 바라봤던 중국 언론들은 현재 벌써부터 한국인 감독을 중국 국대 감독으로 추천하자는 의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채널에서는 작년 11월 29일 중국 대표팀의 전임 감독인 리티에 감독의 해임 소식이 나돌 때 중국 현지 축구 팬들에게 중국 국대 감독으로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이는 김종부 감독이라는 소식을 다룬 적이 있습니다. 2월 2일 중국 축구계의 한 소식통은 중국 축구협회에서 감독 교체 전 김종부 감독의 선임에 대해 논의가 있었으며 현재 중국 대표팀 감독인 리샤오펑으로 갑작스럽게 결정되는 바람에 끝까지 논의되지 못했지만 김 감독은 중국 축구협회의 큰 기대를 받고 있다고 토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중국 팬들이 김 감독에게 높은 평가를 내려 현재 중국 축구계에는 고민이 많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같은 날인 2월 2일 중국의 신화닷컴은 베트남의 박항서 감독이 중국 국대 감독으로 올 수 있다는 보도를 가장 먼저 냈습니다. 신화닷컴은 중국의 유명 축구 에이전트인 쪼우 카이쉔이 자신의 웨이보를 통해 중국팀과의 시합이 있기 전 박항서 감독의 친구라는 분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박 감독이 중국의 클럽팀 감독에 흥미를 느끼고 있는데 몇몇 팀을 소개해줄 수 있냐고 연락이 왔다며 베트남 팀을 이끌고 중국 팀을 이길 정도의 커리어라면 충분히 중국 국대 감독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며 관련 소식을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 소식은 신화닷컴을 비롯해 덩신왕, 소우 등 관영 매체와 바이두까지 순식간에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중국 언론들은 박항서 감독이 중국 클럽팀에 관심이 있다고 전했지만 이미 베트남 대표팀을 이끌고 중국팀을 물리쳐 이제는 중국 국대 감독과 연결될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 감독은 이미 2019년 베트남 올림픽 팀을 이끌고 당시 히딩크가 이끌던 중국팀을 격파시켰을 때부터 중국 대표팀의 적임자로 이름이 나들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소우를 비롯한 덩신왕 등 중국의 관영 매체들은 박항서 감독이 중국 국대 감독의 후보군에 자신의 이름을 올렸다며 이는 기분 좋은 소식이고 그가 중국에 와서 감독직을 수락하기를 희망한다는 한결같은 어조로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있으며 박항서 감독을 지금 난파된 중국팀을 이끌 적임자로 밀고 있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소식을 접한 중국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박항서 감독님 구덩이에 빠지지 마세요. 중국 국대는 해산이 답입니다. 중국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 올 때 한국 선수들도 몇 명 좀 데려오세요. 중국 선수들 수준이 낮아서 누가 봐도 같은 결과일 거야. 한국 감독이라면 좋지. 아시아 축구도 잘 알고. 하지만 중국 축구는 해결하지 못할 것 같아. 관건은 선수들 수준인데 박 감독이 중국에 오겠어? 그냥 한국 축구협회를 통째로 데려오는 것이 더 유용할 듯해.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온다고 했습니다. 국대에 오신다면 환영합니다. 중국 국대 맡아서 다시 베트남에 복수해주세요. 중국인만이 중국 축구를 이해해. 누가 봐도 의미 없어. 예수님이 와도 중국 축구는 안 됩니다. 현재 중국 축구협회는 폭풍전야입니다. 워낙 여론이 안 좋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태로는 내년 아시안컵에서 또다시 치욕을 맛볼 것 같은데 향후 어떻게 전개될지 그래서 더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